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50만 명 이상이 자진 출국하고 20만 명은 강제 추방된 것으로 나타나 첫 해에 100만 명 이상을 추방하겠다는 목표에 곧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고 나중에 갚는 Buy Now Pay Later 결제 방식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앞으로 이 BNPL의 사용 기록이 크레딧 점수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이 부동산 담보대출 기관에 단독주택 담보대출 평가 시 대출자의 가상화폐도 보유자산으로 고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시안이란 이유로 부당하게 탑승 거부를 당한 한인 여성이 유나이티드 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브루클린에서 경찰 차량 11대의 방화를 저질러 약 80만 달러의 피해를 입힌 공개 수배 용의자에 대해 최대 3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첫 해 100만 명 이상 추방하겠다는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50만 명 이상 자진 출국하고 20만 명은 강제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임시 체류 허가자 100만 명 이상이 출국령을 받아 자진 출국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진 출국자들에게는 무료 항공권과 $1,000의 출국 보너스를 제공하는 반면 이를 거부하다 체포되면 하루 $998씩 최대 5년치 $180만 벌금을 물고 재산을 몰수당하며 강제 추방돼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노동력이 100만 명이나 급감한 것으로 연방노동통계국이 밝혔습니다. 급감한 이들 외국인 노동력 100만 명 가운데 적어도 50만 명은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났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반년 동안 대략 2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 추방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합하면 최소한 70만 명, 많게는 100만 명 가까이 불법 체류자들이 급감했을 것으로 뉴욕포스트는 추산했습니다. 특히 연방대법원의 허용으로 일시 체류 허가를 받고 거주해온 외국인들이 최소 100만 명, 많게는 200만 명 이상 잦은 출국 또는 추방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종료를 허용해 페롤이라는 임시 체류 허가로 거주해온 쿠바, 하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출신 53만 명이 출국령을 받고 자진 출국하든지 아니면 강제 추방될 예정입니다. 한편 CBS 뉴스가 입수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ICE는 전국 구금시설에 약 5만 9천 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는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 통계에 따르면 현재 ICE에 구금된 사람의 거의 절반, 47%는 범죄 기록이 없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0% 미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위험한 범죄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중 누구도 추방에서 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ICE의 활동 규모가 확대되며 때로는 공격적이라고 비춰지면서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으며 일부 폭력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Buy Now, Pay Later, 즉 지금 사고 나중에 갚는 결제 방식이 앞으로 크레딧 점수에 반영됩니다. 나중에 결제하는 방식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돼 왔는데요. 신용평가사가 새로운 신용평가를 예고하면서 통제 없는 소비에 제동을 걸어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Buy Now, Pay Later, BNPL은 선구매 후 결제 방식으로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 같은 고가 소비는 물론 최근에는 식료품 같은 생필품 구매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기관 피코는 올해 안으로 이 BNPL 사용 기록을 반영한 신용점수 모델을 새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BNPL은 연체 시 수수료나 이자가 부과될 뿐 신용 점수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환 여부 또는 거래 횟수 등이 개인의 신용 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재정 전문가는 BNPL은 규제가 약하고 신용조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과소비에 빠지기 쉬운 구조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존 신용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했던 젊은 소비자나 저신용자가 신용평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BNPL 이용자 4명 중 1명은 납부를 연체하고 있고 연체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피코는 지난 2월 BNPL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어펌과 공동 분석한 결과를 통해 BNPL을 5회 이상 이용한 소비자의 대다수의 크레딧 점수는 오르거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BNPL도 신용카드처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거래 내역, 결제 날짜, 남은 할부 횟수를 꼼꼼히 기록하고 자동 이체 설정으로 연체를 방치하는 것은 물론 상환 계획을 반드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이 부동산 담보대출기관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단독주택 담보대출을 평가할 때 대출자가 보유한 가상화폐도 자산으로 고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두 기관은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을 보증하는 만큼 이번 지침은 가상화폐가 주택담보대출 자격에 활용되는 길이 열리게 된 셈입니다. 연방주택금융청 윌리엄 폴테 국장은 가상화폐처럼 추가적인 자산들을 고려하는 것이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대출자의 전체적인 재무 상황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는 신용도가 높은 대출자들에게 지속적인 주택 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가상화폐는 주식과 채권 시장 밖에서 부를 쌓을 수 있는 신흥 자산이라고 명시하며 가상화폐가 가계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두 기관은 보증 여부를 심사할 때 대출자의 소득과 신용 점수 등 재산 상황을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번 지침은 가상화폐 보유분도 재산에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다만 지침은 두 기관이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가상화폐를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은행이 승인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하는 기관으로 주택담보대출 보증기관입니다. 지금까지 가상화폐는 변동성, 규제 불확실성, 준비금 확인 어려움 등의 이유로 자산평가에서 배제됐었습니다. 대출 승인 전에 가상화폐를 달러로 바꿀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기관은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을 보증하는 만큼 이번 지침은 가상화폐가 주택담보대출 자격에 활용되는 길이 열리는 셈이고 전통적인 금융 인프라에 가상화폐가 통합하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CNBC는 풀이했습니다.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지침에 따라 가상화폐 평가 제안서를 만들어 연방주택금융청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부당하게 탑승 거부를 당한 한인 여성과 일행이 항공사를 상대로 법적 싸움에 나섰습니다. 이 항공사 직원이 한인 여성을 다른 승객으로 오인해 탑승 거부를 했고 이에 일행이 항의하자 모두 탑승을 금지했다는 주장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건은 작년 8월 라스베가스를 출발해 워싱턴 댈러스 공항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기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부동산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여러 부동산 중개인들이 함께 탑승 중이었으며 이 중 최소 2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두 사람의 좌석은 약 7열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출발했던 비행기는 악천후로 인해 인근 볼티모어 공항으로 회항했고 탑승객들은 약 5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항공기 내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 남성 승객이 가슴 통증과 발한 증상을 호소했고 승무원은 이를 단순 공황 발작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한 아시아계 여성 승객 A씨가 승무원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이후 승객들은 항공편 내 대기가 너무 길어지자 일시적으로 기내에서 내렸다가 자정 무렵 다른 항공기로 재탑승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시아계 여성 승객 B씨가 재탑승을 하려는 순간 승무원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며 항의했던 여성이라는 이유로 탑승이 거부됐습니다. 탑승을 거부당한 B씨는 기내에서 항의했던 A씨와 다른 인물이었지만
승무원은 이들을 같은 인물로 오해하고 탑승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탑승을 거부당한 B씨는 기내에서 항의가 있었을 당시 자신은 전자책을 읽고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끝내 탑승을 거부당한 B씨와 그녀의 동료 3명까지 총 4명이 탑승을 거부당했고 공항 경찰에 의해 공항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B씨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다른 항공사에서도 반복돼 왔다며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해 항공편 이용이 거부당하는 일은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정신적 피해를 주는 인종차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아직까지 이번 소송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향후 법적 공방 혹은 쌍방 합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경이 최근 브루클린에서 경찰 차량 11대의 방화를 저질러 약 80만 달러의 피해를 입힌 용의자에 대해 최대 3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세 용의자 자키 로슨 맥크레이는 지난 6월 12일 새벽 브루클린 부시윅 지역의 경찰서 주차장에서 NYPD 차량 11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공개 수배됐습니다. 현재 맥크레이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NYPD 범죄신고센터, 연방 마셜국, 그리고 주류 담배 화기 단속국이 합동 단속을 벌이며 용의자 맥크레이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의 체포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최대 3만 달러의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맥크레이는 과거 이민정책 반대 시위에서 체포된 전력이 있으며 최근까지도 반이스라엘 시위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작년 9월에는 컬럼비아대 시위 도중 기물 파손으로 $1,000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셉 케니 NYPD 수사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용의자 맥크레이의 SNS 활동을 바탕으로 자유 팔레스타인 운동 등 시위 커뮤니티 내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인물로 보인다며 이번 방화 사건 역시 특정 경찰 시설을 타깃으로 한 단독 범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는 사건 당일 약 40분간 현장 주변을 혼자 배회한 뒤 범행을 저지르고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으며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그는 후드티를 착용한 상태로 후드 모자를 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해 얼굴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맥크레이가 은신 중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그의 행방을 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달러화 가치가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을 조기에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11개월 남았습니다. 후임 후보군으로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 등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이 더 빨리, 더 많이 기준금리를 내리도록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틀리의 한 주택에서 주민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버겐 카운티 검찰청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14번가에 있는 한 개인 주택에 출동해 안부 여부를 확인하던 중 2명의 주민을 발견했는데 2명 모두 의식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사람은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은 포트리 경찰서와 합동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재 2사람의 사망 경위에 대해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브롱스 지방검사 다르셀 클라크, 에릭 아담스 시장 등이 형사 책임 연령 주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주법이 총기 폭력에 연루되는 10대 청소년 수 증가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형사법 처벌 연령은 2019년 10월부터 1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이를 다시 16세로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욕시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살인, 강도, 폭행 등 중범죄로 기소된 사건은 2018년보다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미성년자 중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를 놓고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를 초래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브롱스에서 발생한 208건의 갱단 기소에서 피고인 중 9명은 10대였습니다.
라스베거스 리드 국제공항을 출발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더글라스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1665편이 이륙 20분 만에 회항했습니다. 공항 측 대변인은 이륙 직후 여객기 왼쪽 엔진에서 연기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엔진 내 화재 증거는 없다고 밝혔지만 미 연방항공청은 이번 사안을 엔진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문제 여객기는 에어버스 A321 기종으로 사고 당시 승객 153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